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자, 용도지구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용용용 기도지에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 결정하는 건데요. 용도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구요. 우리 9개가 등장했다 그랬죠.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요. 용도지구란 거의 의여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자,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한마디로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게 용도지구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왼쪽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9가지가 있다. 그리고 오늘 세부로 나간 프린트 그걸 좀 대체해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개정되기 전에 전에 나온 거라서 내용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그거 빠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세부는 그 프린트 나간 걸로 보시고, 그리고 종류를 보면 그 위에서 방가로 1번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큰 사람들이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65페이지 가십니다. 65페이지 가시면 첫 줄이요. 자, 시도지사, 첫 줄에서 신설에서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자, 세 번째 줄 중간이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그러니까 여기 9개 말고도 다른 것들을 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 9개. 우리 원래 기본적으로 9개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법령으로.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라고 하는 게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시행령. 아까 자, 시행령. 근데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좀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여긴 넘어가고요. 67페이지 가세요. 67페이지 가시면 용도구역이 있죠. 그럼 첫 줄이요.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구역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첫 줄이요. 용도구역이란 첫 줄 끝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토지 이용의 도모, 세 번째 줄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처음에 나오죠? 자, 지정권자 국장이었어요. 국장.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줄 중간이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키워드가 보안이에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요. 자,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자, 1번, 지정권자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자, 두 번째 줄 끝에요. 동그라미 1번에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세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가와 유보할 수 있다. 이거 개발 막기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을 막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장이 이제 지정 또는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용용용 기도지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자, 세 번째 그 밑에 줄이요. 방가로 2번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줄 밑에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국장이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그 줄 밑에요. 한 줄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허가 대상이 뭐냐? 건축물 짓는 거였죠? 아까 우리 그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자, 1번이요.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그래서 건축 키워드고요. 자, 그리고 그 2번에서요. 동그라미 1번에서 주택의 증축. 자,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부속 건물의 증축인데, 자, 그 아랫줄이요.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 증축, 재축 또는 대수설을 말한다.
네 번째, 공익시설, 그리고 공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할 때에도 지금 허가 대상이다. 됐습니다. 69페이지 가시면 9번이 있어요. 9번. 종교시설의 증축. 자,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m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밑에 줄,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됐습니다. 이거 증축할 때는 지금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70페이지 갈게요. 70페이지 가시면 3번이요. 3번.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허가를 보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허가예요. 3번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목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된다. 이 허가라고 하는 게 그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처분행위가 이제 허가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런 걸 할 조건으로 이제 허가하겠다. 이런 걸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목이라는 게 나왔는데, 지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토지 위에는 이런 것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정하는 일단 토지를 규제하기 위한 항목이에요. 이걸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데, 현재 28개가 있습니다. 28개. 그래서 뭐 전, 답,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 지역은 이제 농작물, 뭐 밭농사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규정한 거죠. 저는 이제 뭐 밭만 해야 된다. 그리고 과수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수원. 그래서 총 28개가 있습니다. 뭐 대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를 배울 건데, 대라고 하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고 거기에 딸린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을 대라고 해요. 대. 그리고 만약에 과수원으로 이제 지목이 설정돼 있으면 그 땅은 과수원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집 짓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개가 현재 있다는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71페이지 갈게요. 71페이지 가시면 일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1번이요. 그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을 했을 때는, 자, 밑에 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줄, 그리고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원상회복 명령이 먼저고, 나중에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죠?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지정권자, 방가로 1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줄 중간이요. 두 번째 줄 끝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밑에 이제 그 양가로 4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죠? 동그라미 1번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밑에 5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개도, 시, 수, 입, 요 5가지가 지금 용도 구역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이요. 방가로 1번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증진이 목적이에요. 넘어가시고요. 72페이지 가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어느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와 있어요. 1번, 박스 안에 1번이요.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한다. 자, 그리고 3번이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번에서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제 뭐 개발시키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 보면 끝에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됐고요. 밑에요. 그 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그러니까 입지 규제 하는 거니까 완화하는 거죠.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당연한 거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때는